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1일 밤 시간인데요. 이제 9시가 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강원도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발언들을 많이 했고, 이재명 후보도 TK 지역에서요, 뭔가 입장을 내놨는데 좌충우돌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는 이거 이재명이가 맞아? 완전히 문재인이 때리고 나서 가지고 뭐 결별을 선언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재명을 뽑아야 되겠어, 이런 의구심을 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발언의 강도,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 지금 현재 변곡점을 맞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요, 거꾸로 절대 회복이 안 된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결론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변고점 전혀 갈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덜 떨어지기만 해도 큰 성공이다. 그러나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은요, 그만큼 이재명 이 후보의 발언에 이 좌와 우를 너무나 왔다 갔다 해. 이재명의 특징이 뭐예요? 말 바꾸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불리하면 다시 말을 바꾸고 그 말이 후폭풍이 돼서 본인한테 들어와. 그러니까 여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일관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빅플레이트, 큰 접시에 탈진보든 진보든 호남이든 2030이든 다 태워서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인데, 오늘 강원도에 가서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세졌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발언 수위 더없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세졌다. 이 기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보도는 중앙일보가 맨 먼저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언론에까지 맞아떨어져 가는데,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의 발언 강도와 맞추어서 또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떨어지는 지지율을 잡아 세우려고 세게 나가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현 문재인 정권의 무능부패 실정을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출마의 변에서부터 나왔던 얘기, 이 문제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요, 지금 불이 붙기 시작한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끝까지 이제 상승 국면으로 쭉쭉 몰고 가겠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라는 점, 그리고 왜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용어의 강도가 상당히 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죠. 지금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한 비밀 보따리를 제보받았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 또 있는데, 그러니까 유동규가 있고 유한기가 있고 정진상이가 있고 뭐 정용화이가 있고 남궁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정민용 변호사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여기에 그동안에 숨어있던 인물, 이 관행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오늘 원희룡 지사가 폭로했어요. 내가 이 관행에 대한 큰 비리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1, 2주 안에 폭로하겠다. 그러니 검찰 똑바로 수사하라, 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타 강사가 아니고요, 원희룡 지사 아주 재밌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타 강사가 아니고 일타 공격수로 자세를 바꾸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될지, 앞으로 정말 폭탄이 될지 여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 원희룡 지사가 그렇게 뻥튀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속 있는 제보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겠는데, 이 본 방송에 앞서서 맨 먼저요,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뭐 손수조 아시죠? 손수조 말하자면 전 새누리당 사상 당협위원장이었는데, 바로 문재인 저격수로 극적으로 발탁된 사람이 바로 손수조 당시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래서 2012년도 4.11 총선에 출마했다가 이제 낙선이 됐는데, 그때 자객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 키즈다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준석하고, 그 다음에는 이 손수조 두 사람이 말하자면 거론이 돼 왔는데, 지금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은요, 정반대예요. 이 손수조 씨는 장례 지도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7등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출발 선상은 뭐
어떻게 보면 같다고 봐야죠. 박근혜 퀴즈로 출발했으니까. 물론 출발할 때의 스펙은 많은 서로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핵심이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선거 때마다 항상 젊은 피가 수혈되는데 최고 권력자가 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데뷔하는 정치 신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테랑 이 정치부 기자인데 이분이 이 정치 신인들, 젊은 신인들이 생존하는 확률은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동시에 데뷔한 이준석과 손수조 케이스를 비교해보면 한 사람은 장례 지도사,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당대표.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하늘과 땅 사이가 된다고 봐도 평균적으로 보면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 측면에서는 뭐 직업이 기준이 없듯이 어느 게 높다 낮다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상식 판단의 틀에서 본다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자는 자, 학벌, 능력, 근성, 시스템 무엇이 오늘 두 사람의 이 서로 다른 오늘을 만들었느냐. 더군다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사를 보면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된 날 말하자면 손수조는 처음 입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진단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 기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일일이 이거 뭐 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장례 지도사니까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요? 한 60여 명의 염을 직접 했다. 그래서 참 이 염을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좀 무섭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담담하고 어떻게 볼까요? 뭐 종교적인 그러한 준엄한 느낌까지 든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 그리고 그러면서 요즘 관홍상제에서는 아직도 장남 의견이 중시된다기보다는 집집마다 다 실세가 있는데 대개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한테 잘해드린다거나 아니면 기여를 하는 실세가 있더라. 딸이나 고모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장례 지도사를 쭉 해오고 만족을 상당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정치 컴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이건 생업이다. 그래서 상조 플랫폼을 아주 완전히 새롭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장례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일이고 이거야말로 로봇이 하기 어려운 일 아니냐. 그래서 이 손수조 본인 얘기가요. 본인의 공감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내 일이다. 그리고 이 남편이 하고 있는 식당에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본인이 정육 관리사가 되어서 공부를 쭉 해서 이 식당도 잘 챙겨보려고 하는데 이 장례 지도사의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아직 이 정육관리사 자격증은 못 땄다. 장례 지도사는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끊었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2번 떨어지고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았고 실망도 많았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또 쳐다보게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요 맞다. 지금 거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이 세운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에서 연구원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지자체 선거에 도전하는 2030을 위해서 정치 입문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라든가 회계장부 정리하는 법, 연설문 작성법 이런 거를 실무 중심으로 쭉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본캐는 장례 지도사지만은 내년 지자체 선거에 대비한 스타디도 하고 있다. 젊은 정치인들이 3천만 원 갖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빨리 세대를 바꿔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길은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이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졌다. 이건 국가도 아니다. 예를 들자면 이재명 말장난하지 말라. 이렇게 세게 내치는 이런 연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건 국가도 아니고 정권 교체 안 하면 국민의 정신건강이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요 쌍특검 이런 거 뭐 윤석열 후보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비판하고 있잖아요. 말장난하지 말라 이런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 선대위 중에서 발대식을 연 것은 이번 바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춘천시 소양로 국민의힘 강원포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오늘 발대식에서는요 즉석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원고 없이.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6월 29일 날 정치 선언하고 경선 과정에서 토론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유권자들과 접촉하면서 많은 또 입장문도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미 제가 윤석열 후보는 학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학습 효과를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석 연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무능과 부패의 상징이 나고 맹비난하고 있고 코로나19 방역 실패가 무능을, 그리고 대장동 사업은 특혜 의혹 부실조사 논란, 즉 부패를 각각 상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 2달 동안에 1000여 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나타났는데 50조 원의 돈을 썼는데 병상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이런 건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특수관계인에게 줬다는 의 특혜가 돌아갔지만 공범관계나 자금 흐름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세게 높였어요.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다. 제가 그래서 심야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열받고 여러분들도 열받아가지고 잠이 안 올 때가 많잖아요. 이 나라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한 분한테 받았는데 제가 어제 심야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다자 정상회의가 열렸잖아요.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한 거 보셨죠? 방역 실패라고 우리 야권 인사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러한 저의 방송을 보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나?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은 얘기가 자기 아들, 딸을 지금 한테 얘기가 이런 정권 앞에서는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이민 가서 살 수 준비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건강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심의 흐름을 윤석열 후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어요. 특검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윤 후보 때문이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수록 한 건 성과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발언했잖아요. 이런 게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한 건지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조인인데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든가 발언이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대꾸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국민의 심판은 한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이재명의 해괴한 발언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후보냐? 그래서 이런 해괴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 이런 진의가 뭔지 기자들이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좀 알려달라.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으니까 매일 바뀌고 이렇게까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열이 받아 있고 취재진이 좀 잘 이거를 풀어서 좀 알려달라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이재명의 말 바꾸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지 오직 답답해야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공약이 뭔지도 모르겠고 매일 말이 바뀌니 여러분들 즉 기자분들이 좀 정확하게 해석해서 알려달라라고까지 했겠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재명 발언의 심각성 충분히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우리가 알아야 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오늘 페북에다 뭐라고 입장을 내놨나요? 지금 여러분들 약국 보시면 이 면허를 대여해서 운영하는 약국들, 또 이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약국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근절시키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해서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단조직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 자진신고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겠다. 그리고 경기 공공버스,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서요, 전 국민이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날까지 저항을 감수하고 대안과 성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형사처벌 강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이런 거에서요, 타방의 이런 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대책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먼저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기존 검찰 수사를 자진해서 먼저 받아라. 저는 그런 강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이 말이 얼마나 하냐면요. 이 이재명 뭐라고 그럴까요? 예, 그동안의 발언들, 만약에 지난 7일 날 서울대 방문했을 때, 그다음에 10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대구 한 카페에서 이런 질의응답과 관련해서요, 피식피식 웃으면서 한마디 한 거, 이게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또 해명입니다. 예, 말은 많이 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데 이게 꼭 사고를 쳐. 그러니까 또 말을 해.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이 없어요. 말만, 입만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머리가 살아있어야죠. 감정이 살아있어야죠. 감정이 살아야 국민과 말하자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국민 정서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머리가 살아있어야 사리 판단 능력이 제대로 되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도 입도 가슴도 수시로 바뀌어. 진짜가 이재명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말이죠. 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시위를 벌인 성소수자들한테 다 했죠?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해가지고,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라고 이거를 갖다가, 받아넘기고 있냐면, 쌀쌀맞게 느껴졌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받아넘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이게 그래서 지난 7일 날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사과해달라. 이런 서울대 방문 때 질문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다 했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다 했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심상정 대선 후보가 성소수자들의 가슴에 나중에의 상처가 선명한데 이제 다했죠의 상처까지 더했다.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했던 모든 시민께 사과하라. 이런 비판을 받았고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역시 잔인한 천사의 미소였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요. 노령의 시장 상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다정한 감성의 소유자가 이게 이재명이잖아요. 항의하는 성소수자에게는 약 올르듯이 다했죠. 너희는 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10일 날 대구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참석한 쓴소리 경청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요. 계속 이야기가 걸어져서 다 말씀하셨죠? 라고 말한 것인데 그게 좀 쌀쌀하고 차갑게 느껴졌던 것 같다. 이런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호감도가 무엇 때문에 형성됐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왜 저를 싫어하게 됐나? 왜 팩트가 아닌 것으로 공격받아 상투투성이가 되었냐를 생각하니 비주류 정치인의 운명 같았다라고 답을 하면서 기득권 세계에서 성장한 정치인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데 저는 주류가 아닌 변방의 비주류, 아웃사이더로 공격의 대상이 됐는데 저는 물론 공격을 활용해서 밟고 올라와서 빨리 성장한 측면이 있지만 대신 상처는 엄청 많다. 상처는 엄청 많고 온몸이 흉터투성이다. 그런데 이거 말하는 것을 보세요. 여기서 공격을 활용해 밟고 올라왔다. 밟고 올라왔다는 표현이 이게 정상적인 후보자 수준에서 나올 용어입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text장에 말이죠. 찌찌찌찌찌라는 이 댓글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 욕하는 거죠? 이래서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있은 일인데 경북 의성군에 있는 한 카페에서 진행된 귀농 천령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 유튜브가 생중계했어요. 채팅창에 찌찌찌찌찌 이렇게 댓글이 딱 이런 댓글을 읽고서 나 욕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약 이 간담회는 한 40분 정도 진행됐는데 이 의성군민 혹은 의성군 출신이 있다면 1번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시청자가 태칭탕에다가 찌찌찌찌이라고만 계속 댓글을 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웃으면서 찌찌찌찌찌 이게 뭐죠? 나 욕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청년을 쭉 뭐라고 그럴까요? 좀 째려본 거죠. 이러니까 이 청년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면서 이 지사는 알면서도 왜 모른 척 하세요? 라며 이거 욕하는 거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로 없는데 라면서 찌찌찌만 나오고 있어요 라고 이재명 후보가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언급한 것은 이런 말이 들어간 댓글을 언급한 것은 이재명이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달 26일 날 전남 해남의 한 캠핑장에서 진행된 명신 캠프 행사에서도 이재명이 혼신을 다하는 투혼으로 이 시대를 찢었다라는 댓글에 요즘 찢었다가 유행인데 찢었다는 말이 색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석자는 맞다, 쿨하다, 최고다, 무례를 뒤집어 놨다 이런 좋은 의미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자, 고개 끄덕이게 따로 있지 이걸 가지고 끄덕이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 3일날 전주 가맥집에서 가게 맥주집이래요. 저도 이거 처음 듣는 말인데 열린 청년과의 대화에서 말이죠. 말 줄이기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에서 할맛 하앗 이런 말을 썼다고 저도 처음 듣네요. 이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가 할말 하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그 다음에 찌찌찌찌사라면서 아무거나 찌찌 그러던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순간에 정적이 쫙 흐르니까 청년들이 짠 이렇게 외치면서 건배를 제의하고 그러면서 화제를 바꿨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보도를 하냐면 너무나 인위적이고 가식적이고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청년들 젊은 세대들에 다가가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축약어 압축어를 얘기하고 엉터리 댓글까지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하게 그야말로 위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2030 세대들하고 이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발 심리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것을 짚어내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지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요. 또 오늘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손실부산 100조 동의를 안 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거는 정치사기 상습범이다 라는 말까지 꺼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짓말로 국민의 주권을 사기치는 편취하는 주권 사기 집단이 되는 것이다. 저는요, 이재명이가 이런 대목에서 이 주권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권을 안다면, 주권 재민의 원칙을 안다면, 지금 특검 받아라. 그리고 특혜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받아라. 이게 전 국민의 60% 이상의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분노예요. 그러면 먼저 본인이 이런 걸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런 이재명이가 윤석열과 김종인한테 주권을 사기치는 편취하는 주권 사기 집단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사기 또 상습범 이거 엄청 세게 나가는 거지만 세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 건전한 상식의 틀 안에서 볼 때요. 뭐라고 그럴까요? 편향된 이재명의 의식 구조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요 이재명이하고 또 이준석하고도 완전히 부딪혔어요. 바로 N번방법이라고 여러분들 N번방 방지법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N번방 방지법이 말하자면 국민을 사생활까지 다 엿들어 보는 일종의 사전 검열 아니냐 이것이 우리 야권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없는 과세가 없듯이 영장이 없는 감청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지금 이준석 후보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재명이는 완전히 끝까지 지금 옹호하고 있어요. 이게 사전검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선상에서의 음란 이런 물들이 말하자면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N번방 방지법이 나왔는데 이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이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다.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 영상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 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래서요,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고 영장 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원희룡 지사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제 1, 2주일 안에 본인이 제보받은 내용을 검찰이 제대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 이런 이 중대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관행이라고 하는 사업본부장이 유한기 씨 죽음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장동 사업 핵심에 얽힌 폭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건축을 아는 사람은 유한기, 정민영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 다음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한 팀장 이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4명이 시장실에 가서 직접 대면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는 유한기 사장이 직접적인 핵심 증인 중에 증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세상을 떠났으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이관행이라는 또 다른 사업본부장이 근래 유한기 본부장과 교류하면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를 상의했는데 그래서 죽음의 과정까지도 이관행 본부장은 다 알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관행 본부장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원희룡 본부장은요 가뜩이나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핵심 증인 유한기 본부장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수사를 좀 더 급물살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형태로 엄청난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늦어도 2주 이내에 폭로하겠고 제보받은 내용을 잇따라 터뜨리는 그런 대장동 1타 강사가 아닌 1타 공격수로 나서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지금 너무나 방관자적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청문 홍답콘에서 제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지적을 하니까요. 이 방관자다 이런 비판을 하니까 당원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언제까지 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방만만 하실 거냐 이런 이 게시글이 올라오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니까요. 즉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회초리 노릇을 자처해서라도 끝까지 합류해야 한다. 이런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용자가 지난 경선에서 진작 투표를 잘하지 지금 와서 방관자라고 하느냐라고 앞선 글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린 데 대해서도 당원들은 제게 말할 명분이 없다. 그리고 당원들은 그럴 말할 자격은 안 된다. 이런 이 답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당원들이 나를 많이 안 찍어줘서 그런 건지 책임이 당원들한테 있는 것 아니냐? 책임론을 당원들한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48대 21로 윤석열 후보 37.94보다 약 11% 정도나 더 받았어요.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는 34.8대 57.77로 23%나 윤석열 후보한테 뒤졌어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이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런 말을 당원들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딱 일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지난 2일 날 만찬을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하고 선대위 합류 가능성에는 선을 그 당시 그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아직은 선면 문제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이 선결 문제가 뭔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빨리 해결해 줘서 정상적인 합류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주변의 분들과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정권 교체 여론과 이재명에 대한 압박 여론이 그만큼 커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